놔두면 되고 들어도 되고. 어떻게 질문 다 못하면 어떡해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주시면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기반 사업체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김유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두 달 반 정도 넘었고 지금 한 11일 정도 남았어요. 아나운서 체험이라고 해서 사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막상 이렇게 방송실에서 이렇게 카메라 보고 정말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연습을 해갔는데도 꼬이는 발음도 있고 막 호흡도 빨라지고 체험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홍보용 책자, 소책자 제작 이런 거 또는 자료 정리, 근데 그거를 이제 워드나 한글이나 엑셀을 이용하는 거, 그거는 인턴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인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 툴을 이용하는 경험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라도 서툴지만 이렇게 해보면 피드백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는데 회사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쓰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었죠. 뭐 공부하니? 잘 돼가니? 그런 거 하면 좀 약간 실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진짜? 들어서. 제가 그 기반 사업자를 한 게 사무 행정도 있는데, 기반 사업자라고 하면은 뭔가 이 농어촌공사의 전반적인 사업 같은 거 되게 그런 거 위주로 할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이 기업의 빵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반 사업처로 지원을 했어요. 저 회사 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 자, 앉아서. 전 기반사업부 인턴으로 하고 있는 유순비입니다. 이유는 없이 친구가 갑자기 오라 해가지고 빨리 뛰어왔어. 그리고 또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 해주시고. 넌 당연. 근데 아닌데 됐어. 그럼 하면 안 돼? 부장님이 되게 적극적이세요. 어떤 부장님이시죠? 윤성훈 부장님. 업무 같은 것도 다 챙겨주시고, 기회 있으면 뭐 어디 토론이나 뭐 어떤 보고회 같은데 같이 가자고 하시고 잘 챙겨주세요. 어머 어떡해. 영상 편지? 부장님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업무도 주시고 어떻게든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턴 그만하시면 다시 학교로 가시나요? 아니요, 저도 졸업했어요. 아니요, 저도 돼요. 졸업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농어촌공사 들어오기.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C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에 있었던 주요 일정 및 중요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비전공유회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과 경영 성과 창출을 위해 포용적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한다 라는 경영 슬로건과 3대 경영 방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우리 공사의 3대 경영 방침은 첫째, 현장 경영을 통해 안전우선, 고객만족, 품질 제고를 위해 힘쓰고, 둘째, 사람 경영을 통해 청년 문화, 노사화합, 지역 상생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영 방침은 가치 경영을 통해 기술 혁신과 ESG 경영 시스템 정착, 농어촌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발굴 등 미래 핵심 이슈를 발굴해 경영 성과 창출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농지은행 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천억 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 세대 유입 확대를 중심으로 한 농업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은퇴 이양 직불 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통해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지원을 강화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공사는 지난 3월 에코포유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에코포유센터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응답하는 메아리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의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제시, 사업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환경 문제 해결 기구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수질오염 기술 지원단과 환경평가 기술 지원단으로 운영되며 공사 직원 및 분야별 민간 환경 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에 둔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 등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KRC 안전보건 역량 강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 결의식,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관련된 실무자 토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토의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정착 방안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집중하여 논의하고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참여자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공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 해소를 목표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KRC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7개국 8개 사업 635억 원 규모의 해외 사업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의 관계 배수 등 기술력 지원을 강화해 306억 원 상당의 해외 기술 용역을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공사는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 진출 정착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 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현지 ODA 데스크 7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려 현지 정보와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해외 사업 경쟁력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30일 충남 예산군 예당 저수지에서 공사 최초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사 대표 통수식을 가지며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농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국회의원과 충남도 정무부지사, 예산군수, 농업인 단체장 및 지역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는 공사 국제협력개발 참여국의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 농업의 기술과 전통 문화에 대해 알리는 한편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공사 미래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KRC 미래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KRC 미래 포럼은 기후, 인구 구조의 변화, 농어촌 소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1차 KRC 미래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 의제별, 주제 발표, 토론회 등 3차례의 포럼을 나누어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출된 생각을 실무 TF, MG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체감도 높은 미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꿀벌 귀환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과학기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사와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양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꿀벌 귀환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업무 협약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실종 문제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극복 등 인류와 동식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에서 지속가능한 양봉기술과 양봉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슬로베니아,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이 국가별 양봉 현황과 양봉 기술,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다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2곳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관리 조직 강화를 공사의 주요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공사는 지난 7월 농기자재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5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 기업이 직접 만나 진행하는 1대1 오프라인 상담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 30개사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15개국의 19개 해외 구매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76건, 1,470만 달러 규모의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총 590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 3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종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사는 오는 10월 31일 열릴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에서도 농기계, 시설자재 품목의 해외 구매기업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농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월 5일, 6일 양일간 공사농어촌연구원에서 한일 양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제13차 한일 농업 분야 실무급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사,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일 농업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정책, 기술 동향을 주제로 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술의 동향을 공유하고 농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자체 개발한 저수지 사전 방류 장치인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지식재산권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기존 사이펀 설치 기간이 3에서 5일이었던 반면 보완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설치 시간은 2-3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효과성도 입증하였습니다. 4월 17일 본사에서 제9기 KRC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KRC 청렴 옴부즈만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사업 및 경영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 관리, 행정, 업무 절차 등을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심층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2024년 국가산업대상 ESG 지속가능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공사는 농어업, 농어촌 전문기관으로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에서 용수관리, 농지은행, 농어촌 활력 증진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사의 고유 사업에 ESG 경영을 연계한 활동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5월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효행, 봉사,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994년부터 이어져온 제31회 대원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간 경화증으로 투병하는 부친에게 간을 이식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양평 광주 서울지사 안수빈 대리, 안성지사 배현우 주임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6월 12일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연구원의 2024년 연구 성과 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지난해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공간 계획 수립 표준 모델 개발, 농업용 저수지 취수 시설 물 관리를 위한 안전 점검 자동화 장비 개발, 정보통신 기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배수 시설 개선 기술 개발, 토양 수분 관측망을 활용한 밭 토양 수분 함량 장기 변동성 분석, 농지 데이터 기반의 공사 사업 발굴 방안 등 변화하는 농정 환경에 대응한 기술 개발과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4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강원 횡성군 우천면 농촌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에는 전국 30개 봉사 동아리 소속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활동, 마을 벽화 그리기, 이미용 활동, 안경 맞추기, 소방 안전점검, 아동교육 등 전공과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농촌 주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공사는 7월 9일 최근 고환율, 고비용 소비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산 수산물의 판로 개척과 동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양산 수산식품의 판매, 홍보를 중점으로 공사 임직원 대상 명절 수산물 판촉전을 진행하고 어촌, 수산, 해양 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 연구자료 및 국내 네트워크 교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해 투발루 어촌 그린 ODA 사업에서도 관련 물품 이동을 지원한 만큼 해외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7월 11일과 15일 전국 곳곳에 정체 전선 발생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사는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571개소 배수장을 가동하였으며 3,918명의 직원이 호우로 인한 농업시설과 농경지 침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가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원류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저수율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주민 대피를 위한 비상대처 계획 가동 여부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